오늘 주제는 대깨윤은 없다예요. 대깨윤이 왜 불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용산 기지 이전하는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지를 이전해요? 용산으로 저기 집무실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여자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혹시 무속이랑 관계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무속은 민주당이나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어떤 기자가 그딴 말 했는지 이제 나는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그랬다. 못 찾겠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동영상을 막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나 모르겠다고 이제 어떤 사이트를 봐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재인 당선인한테 그런 말을 했어. 기자가 했으면 어떻게 될까? 조리돌림 돼갖고 아마 가루가 엄청 까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기자 신상 공개하고 남편이 누구고 애가 뭐하고 이거 다 공개됐을 거라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 지난 5년 동안 우리 언론 자유가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20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한국 언론 자유 위험하다. 대통령이란 그 청와대가 권력기관이 언론에 맨날 소송이라고 앉았고 소송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세종대왕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이 뭐라 했냐면 야야 니네들 뭐 잘못된 건 다 내 탓이니까 말 막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난 5년을 좀 보자고. 문재인 당선 딱 되고 나서 우리 문바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기자들을 갖다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레기란 말 있잖아. 예. 기자와 쓰레기란 말이 그전에도 가끔씩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쓰이게 된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좀 비판할 수 있잖아, 조금. 그 모든 비판을 전부 다 차단하면서 기자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조중동을 일단 원래 원수처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네 편인 한경호까지도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태블릿 PC를 뭐 이제 발굴해서 사실 탄핵에 결정적 공헌을 세웠던 JTBC 얘네까지도 막 적대시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다 적대시하는 거야. 유일한 언론은 뭐죠? 뉴스공장 이거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열린공감 TV. 그때는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데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11월 12월 일인데 2017년. 근데 중국 방문 시에 중국 경호원이 우리나라 기자 때린 거 알죠? 네네네. 그거 왜 때렸냐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갈라 그래서 쫓아가라니까 못 가게 해갖고 못 가게 하고 뭐 카메라 뺏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두드러 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어쨌든 사절단으로 외국에 갔으면 우리 그 사람들 우리 편이 돼야 되잖아. 우리 국가대표 같은 거야 일종의. 근데 그때 대깨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기자들 맞을만 했다. 잘 맞았다. 기레기가 기레기를 하니까 맞아야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되게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2018년 1월 달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뭐 비판 기사 쓰면은 막 댓글 너무 달고 신상털 걸어가지고 겁나서 기사 못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또 많이 회자된 말인데, 야, 니들 중에 나만큼 욕먹어본 사람이 있냐? 야, 그러려니 하라고 다, 그러면서 예민하지 마라.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제일 예민하죠. 그렇지. 일단 문재인 자신도 예민하지 않고 나중에 국민도 고소하고 막 발끈하고 격노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정치인하고 언론은 너무 다른 거죠. 아니, 비판을 하는 기자가 욕을 먹어버리면 비판 기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은 당연히 국민 감시대상이니까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똑같이 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야. 그 지지자의 그 주군.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겨레 신문이라고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이 되게 우군이잖아. 어쨌든 우군이고 문재인 대통령 막 응원하는데 한겨레 21일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표지에다가 이제 실었는데 잘 안 나온 사진을 실었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은 아니 근데 궁금하다. 아니 거기서 문재인인지 딱 알아보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실었다고 해서 예의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악의적이라고 일부러 그랬다 한겨레가. 그러면서 절도운동, 불매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안수창 기자라는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덤벼라 문바 딱 이런 글을 페북에 쓰는데 뭐라 했냐면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절을 온통 똥칠하겠다고 달려드니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겠다. 덤벼라 문바 딱 이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절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났고 한겨레 21일이 부수가 2,000부가 빠져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술김에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글 삭제하고 한겨레 신문도 빌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비극이네요. 엄청난 비극. 비극이지 사실은. 이게
이게 언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광신 집단한테 굴복한 그런 사건이지. 그리고 그때 막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애들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이 벌레 새끼, 젓가락 마이싱, 기레기 신기, 니까지 언론인이야? 걔가 웃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경기방송에 김혜련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혜련 기자가, 근데 이때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소속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이제 얘가 그런 거 그거 이제 흥분해서 안 밝혔어. 모르고 그냥.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 보면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했는데,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온 사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지금 좋지 않다.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다. 현실 경제가 지금 안 좋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현 정책에 대해서 전혀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이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오늘 내가 기자회견 할 때인데 내내 내가 연설한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답변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다고 딱 그랬어. 문재인도 기분이 안 좋아, 일단.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서 그러니까 안 좋았겠네요. 그게 안 좋지.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 네티즌들이 무례하다. 어떻게 대통령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하냐. 뭐 경기 방송이 어디 있는 신문이냐 뭐 하면서, 와, 그때 진짜 욕을 엄청 먹고, 그게 뜨겁게 인터넷을 달궈요. 야,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질문했다는 이유로, 좀 무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 나라가 이게 왕정이지.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 그거야. 같은 언론인끼리는 보호해줘야 되잖아. 네. 그렇잖아. KBS 최경영이라고 내가 아는 참 엄청난 언론인이 있죠.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는 특별한 자리고 영광인데, 니네 질문하기 전에 공부 좀 해라. 너무 상투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지 마라. 그딴 식으로 어떻게 대통령 견제하겠냐고 얘기를 하고, 정청래도 신나가지고 다 이거 공유한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라. 준비하고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뭘 공부를 해? 경제 안 좋아서 안 좋다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김정란이라고 있어요. 김정란. 근데 한때 뭐 비판적 지식인 코스프레 했는데 사실은 대깨문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상지대 교수 시인이야.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를 여기서 또 확인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이 정도 질문을 못하냐고. 진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 자리인데, 일부 사람들은 와, 이 질문 보고 진짜 계속 졸리다가 속이 시원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근데 정말 놀라운 거, 여기서 이제 그다음 반전이 있어요. 서로 경기방송이 그 다음에 방통위에서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났어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있잖아, 경기방송이 열받아갖고 이거 폐업을 했다. 정말. 근데 이제 물론 방통위는 그 기자회견과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공교롭네요. 상상은 자유지. 그치. 김혜련 기자 또 소름인 게, 김혜련 기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별로 뭐 활동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됐나 봐. 근데 자, 그 다음에 기자를 정치하게 만드네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 오바마가 그때 옛날 기억나죠? 네. 한국 기자 왜 질문 안 하냐고. 야, 질문했다가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경기방송이라는 듣보잡 언론에 대해서 막 듣보잡 언론이라고 공격을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 좀 큰 언론사는 어떨까? 똑같아. 소현장이라는 KBS 기자가 있어요. 2019년 5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에요. 거기를 맞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1대1 대담을 하는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거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한 거야. 저렇게 재미없을 뻔했는데 참 질문이 날카로운 거야. 그래요? 그 문재인이 대답을 못해. 재밌다. 그리고 문재인이 쓸데없는 말 하려고 그러면 말을 끊어. 아,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말을 몇 번을 끊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이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이제 왜 이걸 해야 하냐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야당은 내 의견에 빨리 응해하고 이랬더니 여기서 딱 끊고 말해. 이렇게 말해. 아니, 지금 야당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야당에서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당으로부터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놀란 거야. 그래서 몇 초간 또 이러다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송현재 기자가 이런 말도 해요. 5.18까지 건드려. 5.18 유가족들한테 굉장히 친절하신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 이게
이거 했다고 나중에 이제 일배 논리로 이제 찍히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이제 장관 검증을 잘 문재인 대통령 인사 원칙 안 지키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하던 때거든. 그때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막 하는데,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다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송현정 앵커가 조금 이제 나쁜, 이건 뭐 그 버릇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마를 좀 찡그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야, 이게 근데 이것까지 합쳐져 갖고 이제 말 끊고 그리고 무례한 질문을 했다. 태도 논란 온갖 게 겹쳐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한 말이가, 기자가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지 않느냐, 수신료 폐지하라 그러고 진짜 일본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놈이 이걸 씌었대. 카운트를 했대. 말을 28번 끊었대. 뭐 설마 그랬겠어. 그냥 그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그 28번이나 하면 다들 또 우와 그게 퍼지는 거지. 대깨문이 그 당시에. 김어준이 때 나서요. 김어준이. 아니 그 국민과의 대담이면 진행자의, 그러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대리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인데, 기자가 자의식이 너무 과잉이 아니냐. 그 인간은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리고 질문을 하려면 근거했어야 되는데, 근거가 독재자라는 게 무슨 근거가 있냐고. 아니 뭐 국민의힘이 독재자라고 했는데 뭐 그 말 들었을 때 어떠냐고. 그리고 독재자라고 하는 이유를 나름 설명했거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낙연이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이 신문에 문자는 들을 문자래. 들을 문자. 근데 이 많은 기자들이 이거를 질문할 때 안 할 때 그 문으로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다. 잘 듣는 게 먼저다라고 하면서 송현정을 또 비꼬아. 그리고 오거돈, 성추행범 있잖아. 오거돈이 독재의 뼈저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우리 사회에 독재라는 표현은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부터 1대1 대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뭐 질문진 안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냥 하는 그런.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송현정 기자도 그 동료로부터도 막 욕먹고, 그리고 나중에 뭐 울적하게 있다가 그냥 여전히 남아있지. KBS 기자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KBS 없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자는 아닌데, 충남 아산 온양온천에 이제 전통시장이 하나 있거든. 재래시장. 거기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거기서 알죠? 반찬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지금 뭐 좀 장사 좀 어떠냐 했더니, 경제 너무 거지 같다고 하면서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온양이 다 울게 생겼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대깨문들 알죠? 거기 욕하게 댓글부터 일단, 어리석은 아주머니가 마음이 고약해 잃을 게 많아 보인다. 경기 안 좋은 게 네 탓이지 왜 대통령 탓이냐. 그러면서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또 전화를 해.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해갖고 테러 협박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전화기를 꺼놨어요. 근데 반찬가게 사장은 원래 휴대전화를 이렇게 통해서 주문을 받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일을 하나도 못했고, 그리고 극심한 공포 때문에 누가 진짜 자기를 죽이러 뭐 어쩌나 이런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문 대통령께서는 그 사장 있잖아. 그분이 공격받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면 이 극렬 지지층에 대한 이런 뭐 경고 같은 그런 거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반찬가게 사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얘기만 한 거고, 지지층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 그런 게 아니다. 진짜 비겁하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지지층에 경고해야지. 이건 나를 돕는 게 아니라고 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근데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교수님 빵 터졌잖아요. 그 국가비밀 누설죄. 그렇지. 그거 제가 다 기억합니다. 교수님 여러분. 행적은. 네, 그때 제가 돌직구쇼 나갈 때 그 사장 말 이용해서, 그 말 이용해서 뭐라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먹는 거는 경제가 그지 같다는 우리 국가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내가 날 떴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딴 얘기인데, 2017년 말에 제천에서 화재가 크게 났어요. 29명이 죽여서, 그때 이제 목욕탕 유리를 안 깨가지고 소방관들이 뭐 유리를 깨니 많이 하다가 이제 안 깼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29명, 그러니까 다 앞에서 29명이 죽은 되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유족들은 당연히 진상규명을 요구해야겠지? 근데 이건 진상규명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건 문재인 정권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7년 반을 버틸 수 있는 거는 박근혜 정권 때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천안함이 진상규명 필요 없는 이유는 북한이 했기 때문인데, 하여튼 제천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진상규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이제 진상규명, 왜 소방관들이 구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슬픈 건 이해하지만 적당히 하세요.
제천 유가족들 니네들은 돈을 더 어떻게 뜯을까 그 생각뿐이 없지 않느냐. 정부 탓하지 마라. 문재인이 뭘 잘못했냐. 그리고 소방관이 문제냐. 그럼 앞으로 니네가 불 거라. 소방대원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이런 후원 무치한 놈들이 있나. 클리앙도 마찬가지예요. 대깨 사이트 클리앙. 유족들을 돈만 아는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유족들이 이제 추모비라도 세워달라 그러니까 불량 건물 니네가 사가지고 거기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고 그리고 야 저런 인간들은 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막 막말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일베를 욕하는 이유가 희생자를 욕하는 게 아주 그 인륜에 져버린다고 해서 일베잖아. 근데 이 대깨문이 여기서 한 짓이 일베랑 뭐가 달라? 난 얘네들이 일베한테 우월감을 갖는 이유를 난 전혀 모르겠어요. 소방관들이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서 계속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2층에 났는데 계속 지하실 뭐 가서 뭐 지하실 뒤지고 있고 막 그렇게 해갖고 결국 소방관들이 이제 징계를 좀 받아요. 뭐 정직 같은 그런 거 처분을 받아. 근데 근데 그냥 그 클리앙이나 뭐 이런 대깨문 사이트 그때 어땠냐면은 좌표 찍어놓고 지금 네이버에 이 제천화재 이 글 올라왔다. 여기 가서 화력 지원해라고 막 댓글 조작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래갖고 보면은 이 공감 댓글이 전부 다 유족들 욕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이런 나라였어요. 자, 다시 이제 윤석열 우리 후보 당선인께 돌아오죠. 야, 우리 윤석열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대체 이렇게 뭐 한마디 다 욕먹는 걸 지키자 이런 말을 언제 한 적 있습니까? 그제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차를 딱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뭐라냐? 저 여자 기자인데 이것도 정책 이해도가 좀 저거 맞습니다. 정말 멋지다. 정책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 더 높이겠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있잖아. 이게 문재인이었으면 그냥 끝장난 거야. 그 기자는. 야, 근데 정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언론과 그 권력자의 관계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 막 CNN하고 기자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나는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걸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이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니, 문재인 같으면 여기 캡처해서 진짜 고소까지 하고 막 다 그럴 텐데. 야, 그리고 김어준 민주당 의원들 다 한마디 해갖고 그 기자가 쇼크 받고 이제 휴직하는 게 하고 다시는 이제 언론 기사 안 쓰겠지. 응? 근데 지금도 그 기자도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럼 대통령은 한테는 그런 말, 우리는 보수는 그런 말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중심인 60, 70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시대는 언론 자유가 없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 언론 자유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 근데 이 386부터 시작해서 운동만 평생 하고 민주주의를 외친 애들은 오히려 막 대통령한테 감히 무엄하다. 김정숙 씨라고 했다고 막 방송사한테 뭐라 그러고 어떻게 왕정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아 진짜 아이러니네. 이거 정말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해석을 하자면 북한 수령에 너무 몰두해갖고 우리 문재인을 또 하나의 수령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더 이런 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맞을까요? 뭐 조선족 얘기도 많더라고요 요즘. 뭐. 아니 조선족도 있지만 뭐 클리앙에서 뭐 활동하는 뭐 네임 유저들 보면은 다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한심한 애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대깨문 여러분 뭐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 많이 욕해 주세요. 우리는 뭐 그런 걸로 지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정치 보복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너무 잘해.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선거에서 이기는 거. 이게 진정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네들처럼 뭐 욕한 사람 가족 쫓아가서 고소하고 이딴 게 보복이 아니야. 우리는 더 큰 차원의 보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너무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욕해봤자 니네는 영원히 찌질이. 근데 교수님 네. 예측이 맞은 것 같은데요? 뭐죠?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 좋아한다고 예. 매일 가던데요 기자실에. 오늘도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레스룸 오늘도 갔어요? 오늘도 갔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게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기자실이 바로 옆에 있으면 기자랑 계속 소통하게 되고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봐봐요. 밥 먹는 게 우리 그 문재인은 밥 먹는 거 잘 안 나오잖아. 혼밥에서 쪽팔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진짜 밥 먹으러 갈 때 난
너무 즐거워 보이고 밥에 진심이라고 기사가 나오잖아. 오직하면 정말 뭐 정말 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 같지 않고 되게 친근해 보이잖아. 네. 그냥 우리 밥 먹는 사진이 계속 나오고 뭐 남 퍼주고 막. 이런 게 진짜 민주국가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기 대깨문들이 정말 이렇게 왕처럼 모시고 털끝 하나 안 건드리는 그렇게 모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깨문 때문에 망했다. 한 40%쯤 되는 그 지지자만 꼭 껴안고 가고 연말 그 임기 말까지 40% 지지율 뭐 얻어서 좋아? 그게 좋은 거야? 총권 뺏겨서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수사도 받아야 된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꼭 수사하게 우리 여론을 만들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봐줘? 이게 뭐 정치 보복이야? 시스템에 의해서 하자고. 시스템.